윈스턴 처칠의 삶과 사상 철학. 윈스턴 처칠은 1874년 11월 30일 태어나 1965년 1월 24일 생을 마감한 영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숙련된 군인 그리고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을 이끈 불굴의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가 남긴 굵직한 업적들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상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논쟁의 주제를 제공합니다. 작가의 심정으로 그의 삶의 궤적을 깊이 탐색하며 그의 내면 세계와 시대 정신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처칠의 어린 시절은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경은 당대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였고 어머니 제롬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사교계의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쁜 부모님은 어린 처칠에게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훗날 그의 독립적인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 그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라틴어 같은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역사와 영어 과목에서는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역사적 감각은 훗날 그의 웅변술과 저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의 초기 경험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그의 강인한 정신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전장의 현실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칠의 정치 경력은 1900년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주요 정당이었던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복귀하는 등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당적 변경은 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상무원 장관, 내무장관, 해군 장관 등 영국 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훗날 총리로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경력의 큰 오점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값비싼 수업을 통해 전략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처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웅적인 시기는 단연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1940년 영국이 나치 독일의 위협 앞에 존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영국 총리에 취임하며 전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강력한 의지는 절망적인 전황을 반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닌 강력한 무기이자 생존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으로 대변되는 그의 연설은 불굴의 정신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상징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영국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영국은 홀로 나치 독일에 맞서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정신적 승리이자 자유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전후 상황은 처칠에게 또 다른 시련과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총선에서 그는 뜻밖의 패배를 겪으며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전쟁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전후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당의 공약이 처칠의 오랜 보수적 리더십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는 전쟁 영웅도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 앞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처칠은 이러한 정치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1년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여 1955년까지 재임하며 노년에도 변함없는 정치적 열정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세계 정치의 새로운 구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설은 동서 진영의 대립을 명확히 규정하며 전후 세계 질서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에 안주하는 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의 역할과 미래를 고민했던 선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처칠의 가장 큰 업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뛰어난 군사적 리더십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데 필수불가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지휘한 것을 넘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연합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연합군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빛을 발했으며 특히 히틀러의 공세에 맞서 영국을 방어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그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또한 전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합중국 개념을 주창하며 오늘날 유럽연합 이후의 모태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넘어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로운 유럽 건설을 꿈꾼 그의 사상 철학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선 통합의 가치를 역설하며 유럽이 하나로 단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그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선구적인 해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칠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뛰어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수상은 역사 및 전기 서술 능력과 독보적인 웅변술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총 43개의 저작과 72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철학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은 단순히 전쟁의 기록을 넘어 당시 시대의 정신과 그의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의 글은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자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는 펜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동시에 펜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불굴의 의지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가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행동했습니다. 그의 웅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강력하고 감동적인 연설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칠은 뛰어난 전략적 사고로 복잡한 전쟁을 지휘하고 미묘한 국제관계를 조율했습니다.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연합군의 승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이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분열보다는 통합의 힘을 믿었습니다. 처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며 이는 그의 복합적인 인물상을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으로는 나치 독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습니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 탁월한 웅변술, 그리고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유럽 통합에 대한 그의 선구적인 비전은 전후 세계 질서 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합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그는 강경한 제국주의자로서 식민지를 탄압하고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의 총리 재임 시기에 대영 제국이 쇠락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며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대의 변화에 둔감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 독립에 대한 그의 완고한 반대와 벵골 기근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그의 도덕적 한계와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사상 철학 속에는 제국주의적 관점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그의 리더십과 업적을 평가할 때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인 동시에 시대의 한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처칠은 정치와 군사,
문학을 넘어 예술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화가로서 다양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감각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풍부한 감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평생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를 검은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내면과의 싸움은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묵묵히 감내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삶과 업적은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그의 불굴의 리더십과 확고한 신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지, 그리고 예리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후 세계 질서 재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국주의적 관점과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의 복합적인 인물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칠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위대하면서도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사상 철학은 시대를 반영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